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세종역 신설을 포함한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주장은 아무래도 정치 문제로 봐야 할 듯합니다. 단거리 노선이라지만 거리를 재보면 오송역과 차이가 없고 선로를 세종시 가까이 붙이는 것도 결국엔 중복 투자입니다. 이 정치 논리라면 모를까 합리적인 시각으로는 납득이 되질 않는데요. 조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호남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호남 KTX 단거리 노선은 공주역에서 천안 아산역을 곧장 연결하고 그 사이에 세종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만약 현실이 되면 천안 아산역이 실질적인 KTX 분기역이 되고 오송역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거리를 재보니 이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주 천안 직선 선로상까지 거리는 14.6km로 오송역에서 정부 세종청사까지 거리와 차이가 없습니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발산리에서 정부 세종청사까지 거리 5.5km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동쪽으로 우회하면 세종시 도심과 좀 더 가깝게 되지만 기존 선로와 별반 다를 게 없게 됩니다. 연결 교통망도 문제입니다. 세종시 서부 지역에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단지 외곽으로 설치될 수밖에 없고, 단지 외곽에 설치된다라고 하면은 그 세종역에서 세종시 안으로 들어오는 별도의 교통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제 고도로 문화유적이 산재한 공주 지역을 관통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세종시 입장에선 역 위치가 갑자기 변경됐을 때 민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로지 서울까지 거리만 따지는 게 시대의 착오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노선을 바로 잡을 것 같으면 서울에서 광주까지 직선 레일 깔아서 놓지 뭐하러 이렇게 여러 군데 들려서 가겠습니까? 호남과 세종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 더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가는 것이 앞으로 충북이 해나갈 일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사립뿐 아니라 공립유치원들의 부정비리, 충청북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회계 자료를 조작하는 등 비리의 온상이었습니다. 옥천의 한 유치원 행정 8급 직원은 학교 회계통장에서 자신과 배우자, 언니, 동생 등 20여 명에게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는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이 직원은 통장과 회계장부 잔액을 맞추기 위해서 급식비 등 1억 1천여만 원을 고의 누락시켰습니다. 청주의 한 유치원 원장은 운전기사를 이중 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3억 7천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자신이 판공비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매달 최고 50만 원을 수령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화장품이나 골프용품 등 개인용품을 사들이는데도 공금이 마구 쓰였습니다. 원장과 배우자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자동차세, 그리고 통신요금, 심지어 휴대폰 소액 결제도 유치원 회계에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비리가 천태만상이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 없이 공공성만 강화하는 게 비리나 부정을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뉴스인 뉴스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속담에 가유일로, 여유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노인 한 명이 있으면 보물 한 개를 갖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통계로 본 노인들의 삶은 보물 대접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최근 3년 동안 충북의 노인 인구 역시 꾸준히 증가해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15%를 넘어섰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1.4%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삶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충북 지역 노인들의 고용률은 32.2%,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데요. 결국 노인 3명 중 1명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떻게 누가 뭐 돈 자식들한테 돈 달래기 싫어. 어떻게 걔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달라고 그래. 안 되지. 내가 벌어서 이렇게 요 조금씩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실제로 노인들의 가장 큰 고충은 먹고 살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용, 다시 말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편이어서 부모 공양의 전통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다 하는 거지 뭐. 아들이. 걔가 다 하는지 누구니까 모르는 생활비가 하거든. 충북 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비의 주요 원천은 자녀에게 지원을 받는 경우가 18.6%로 가장 높았고요. 공적 지원이 18%,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일을 하는 경우도 14.8%에 달했습니다. 충북의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이에 반해 생산 가능 인구는 전국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노인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적인 자립은 갈수록 어려운 데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기도 편치 않은 충북의 노인. 멀지 않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는 광역권 교통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연내에 선정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연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반영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해 예타 면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제천에서는 차량 2대가 정면 충돌해 2명이 숨졌습니다. 1m도 안 되는 안전벨트가 삶과 죽음을 결정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투싼과 포르쉐 SUV 차량의 앞부분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두 차량이 정면 충돌한 시간은 어제 오전 1시 23분쯤 제천 시내에서 남제천 나들목 방향으로 가던 투싼 차량이 역주행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천에서 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이 도로는 수킬로미터에 걸쳐 중앙선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차선을 잘못 들어섰는지 조사 중이지만 적어도 700m 이상 역주행한 것입니다. 포르쉐 차주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코너를 온다 보니까 뭐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피하니까 차표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피하니까 또 이렇게 들어오더래 차가. 그래갖고 뭐지, 내려올 속도도 있었고 올라가는 속도도 있었고 자식이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그때 이게 늦어가지고. 이 사고로 투싼 운전자 22살 이모 씨와 포르쉐 뒷자리에 탑승한 여성 등 2명이 숨졌는데 어쩌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안전벨트를 제대로 맸으면 사망사고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전자석 안전벨트의 어떤 그 중요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자석 안전벨트가 의무화됐지만 착용률은 앞좌석은 80%, 더욱이 뒷좌석은 28%에 불과합니다. 착용 여부에 따라 중상 사망률이 최대 9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안전벨트는 생명벨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이맘때 겨울잠을 준비하는 뱀들은 하루하루가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극성 밀렵에 보호종까지도 씨가 마르고 있는 건데요. 구준혜 기자가 밀렵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청주시 외곽에 있는 야산입니다. 수풀을 헤치고 중턱 골짜기에 다다르자 낯선 그물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물을 따라 철제 통발이 달렸고 안에는 뱀이 들어 있습니다. 새끼 뱀까지 통발에 갇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통발은 모두 6개. 이 안에는 보호종인 구렁이와 독사, 꽃뱀 등 각종 뱀 20여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들판에서 생활하던 뱀은 이맘때가 되면 겨울잠 잘 곳을 찾아 산을 오릅니다. 밀렵꾼은 뱀의 이런 습성을 노려 길목에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뱀들이 한 곳에 모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동면을 하기 위해서. 돌무더기 주변에 그물을 쳐놓고 그물 밑에 통발을 설치해서 한번 들어가면 절대 못 빠져나오게. 그런데 설치된 그물을 자세히 살펴보니 길이가 80m 정도에 불과합니다. 산 전체를 포위하듯 수 킬로미터에 달했던 예전 방식과는 달라진 밀렵 방식입니다.
규모를 조그맣게 해서 등산객이라든지 사람들한테 눈에 안 띄게 설치를 해서 뱀은 양을 더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뱀이 겨울잠 자는 요 곳에만 다 모이기 때문에 싹쓸이가 되는 거죠.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진화하는 불법 밀렵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 지역 국공립대에서 지난 3년간 31건의 부패 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3개 국공립대에서 적발된 부패 사건은 한국교원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교통대 11건, 충북대 1건 등입니다. 교원대는 연구과제 부당수행, 금품수수 등으로 6,800만 원, 교통대와 충북대는 논문 표절이 적발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신창섭 전 진천군의회 의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6년 진천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사업 편의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고급 차량과 여행 경비 등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은군 장안면에 노인들이 전승하고 있는 장안농요가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잊고 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꽹과리 소리를 앞세워 옛 농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어르신들이 논으로 들어갑니다. 선소리꾼 선창에 맞춰 못짐이 날아다니고 옆구리에 집신까지 차니 영락없는 100년 전 농번기 모습입니다. 평균 나이 75 어르신 60여 명이 보은군 장안면 일대에서 재현한 보은 장안농요입니다. 선소리꾼 김갑진 어르신은 장안농요를 위해 60년 만에 북을 잡았습니다. 먼저 지금이나 그때나 소리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은 장안농요는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충북 대표로 참가해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팀 내 최고령 85살 이명식 어르신은 대회 참가를 위해 링거 투혼까지 불사했습니다. 여기 나와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속이 시원하고 말이요. 훨씬 낫더라고. 전문가들은 농요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어르신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무형유산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르신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문화적인 형태를 우리가 뒷받침하고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고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공유한다라고 한다면 어르신들의 문화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정신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장안면 전통 민속 보존에는 장안 농요뿐 아니라 지역 전통 문화 보존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김우준입니다. SK하이닉스가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경영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매출액 11조 4천억 원, 영업이익 6조 4천억 원, 순이익 4조 6천억 원으로 모든 부문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에는 D램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낸드 플래시의 가격 하락도 지속됐지만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충주시 호암동 관주마을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주민 의견도 청취하지 않은 채 몰래 허가를 내준 태양광 발전소는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2018 충북 청년주간 개막식이 오후 5시 청소년 광장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2회 충주시 평생학습 박람회가 오후 2시 호암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제천에서는 제천합창단 2018 정기연주회가 내일 오후 7시 30분 제천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증평에서는 도안초등학교 총동문 한마음축제가 모레 일요일 오전 10시 도안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도내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6도, 충주 15도 등 14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